아, 진짜 짜증나게. 이 병든 개새끼, 돈만 처먹고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수백 명의 팬들과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이 충격적인 음성의 주인은 다름 아닌 동물보호 천사로 불리던 구독자 200만 유튜버 루나였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선한 이미지로 수많은 광고와 협찬을 받으며 억대 수익을 올리던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현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폭로의 시작은 한 마리의 버려진 강아지에서부터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나입니다. 동물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는 동물보건사로 수많은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그날은 장마철 특유의 궂은 비가 온종일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평소보다 늦은 퇴근길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뒤편 좁은 골목 어귀, 쓰레기통 옆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버려진 인형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몰티즈였습니다. 어머,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이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값비싼 가죽 목줄을 하고 있어 분명 키우던 개였지만 눈 주변은 심한 피부병으로 짓물러 있었고 하얀 털은 오물과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과 배신감을 담은 듯한 절망적이면서도 어딘가 체념한 듯한 표정. 7년간 수많은 동물을 봐왔지만 그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게 거대한 진실을 알려줄 열쇠가 될 줄은. 저는 주저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은 몸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아마 며칠째 굶었을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안전해. 우리 병원 가자. 병원으로 돌아가 밤새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 저체온증 위험이 있었고 탈수 증상도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내장 기관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피부염과 결막염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미나 씨가 발견한 거니까 미나 씨가 결정해요. 치료비는 병원에서 지원할게요. 고마운 원장님 덕분에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에게 여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특별한 계절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놀라운 것은 여름이의 회복력이었습니다. 3일 만에 식욕이 돌아왔고 일주일 후에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제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여름이에게는 신기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료 5일째 여름이가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치자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름아, 코코넷네. 그런데 마법이라도 걸린 것처럼 여름이는 즉시 얌전해지더니 자기 쿠션으로 돌아가 얌전히 누워버렸습니다. 신기하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코코넷네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주인이 가르친 특별한 신호인가? 이상한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름이는 카메라나 핸드폰을 극도로 무서워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몸을 떨며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나 보다. 당시엔 단순히 학대받은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는 단서였던 거죠. 2주간의 집중 치료 후 여름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피부병은 거의 다 나았고 깨끗하게 목욕시킨 후의 모습은 정말 천사같이 아름다운 몰티즈였어요. 값비싼 목줄, 전문적인 미용 흔적,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외모. 이런 아이를 어떤 주인이 잃어버린 걸까? 분명 애타게 찾고 있을 텐데. 저는 주인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이 사진이 담긴 실종견 전단을 만들어 동네 곳곳에 붙이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아무도 찾지 않다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실종견 전단을 붙인 지 정확히 8일째 되던 날, 병원 동료 수진이가 제 전단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나 언니, 잠깐만 이 강아지. 혹시 구독자 200만 유튜버 루나네 아서 아니에요? 루나? 누구야 그게? 언니가 유튜브를 안 봐서 그렇지 완전 유명한 사람이에요. 루나의 댕댕 라이프라고 동물 보호 관련해서 엄청 착한 이미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거든요. 수진이는 급히 유튜브 채널을 검색해서 보여줬습니다. 구독자 212만 명. 루나의 댕댕 라이프. 채널 소개글에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2달 전에 올린 영상. 수진이가 보여준 영상의 제목은 사랑하는 아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찾아주세요 였습니다.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영상 속 루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울면서 영상을 찍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아서가 없어졌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놀라서 뛰어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벌써 사흘째예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제발 우리 아서 좀 찾아주세요. 영상에는 아서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몰티즈, 똑같은 갈색 가죽 목줄. 100% 여름이와 일치했습니다. 댓글창은 수천 개의 위로와 응원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래 후속 영상들도 있었습니다. 아서를 찾기 위한 노력들. 여러분 덕분에 힘내고 있어요. 아서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무사히만 돌아와줘. 모든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여름이가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날 밤 10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루나의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아서 실종 영상을 봤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아서 맞나요? 현재 제가 보호하고 있으며 아이는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락주세요. 당연히 그녀가 울면서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4시간 후 도착한 답장은 제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는데요. 새 강아지도 입양했고. 그냥 보호소에 보내시거나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귀찮게 연락하지 마시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오타인가? 해킹당한 건가? 손이 덜덜 떨리며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실수로 보내신 건가요? 이 아이가 정말 아서 맞는 것 같은데. 코코넷네라는 신호에도 반응해요.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읽음 표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수백만 구독자 앞에서 눈물 흘리며 찾던 반려견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200만 구독자를 속인 거야? 그럴 리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루나의 채널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347개의 영상, 4년간의 기록을 모두 확인했어요. 2019년도 초기 영상에서 아서는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루나와 함께 뛰어놀고 카메라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어요. 2020년이 지나면서 아서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고 가끔 카메라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최근 영상들에서는 아서는 눈에 띄게 기운이 없었습니다. 털도 윤기를 잃었고 강제로 끌려나온 듯한 어색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종 직전 영상들에서는 아서의 눈 주변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피부병 초기 증상이었죠. 설마 아서가 아프니까 버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저는 한 애견 미용 유튜버의 영상에서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루나님과 합방 브이로그. 아서도 예쁘게 미용받았어요. 이 영상은 6개월 전에 업로드된 것으로 루나가 아서를 데리고 유명 미용사를 찾아간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대부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25분 37초 지점에서 소름 끼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루나가 카메라가 켜진 줄 모르고 진짜 본성을 드러낸 순간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미용사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루나는 카메라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잊었습니다. 아서가 미용 도중 스트레스를 받아 낑낑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루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루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서 이리 와. 촬영해야 한다고. 아서가 계속 말을 듣지 않자 완전히 돌변한 목소리로 아 진짜 짜증나게. 이 병든 개새끼 돈만 처먹고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그 순간 아서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여름이가 카메라를 무서워하는 이유와 피부병을 방치한 이유, 그리고 실종 연출을 한 이유와 찾았다고 했을 때 차가운 반응을 보인 이유를요. 아서는 루나에게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오직 돈벌이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겁니다. 병들고 늙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루나는 아서를 버리고 실종 드라마를 연출해 구독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던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상품인 어린 강아지를 들여와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동물보호단체 생명사랑의 김영호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대표는 20년간 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미나 씨, 정말 확실한 거죠? 네, 영상 증거도 있고 아니 희망이도 있어요. 저는 여름이의 이름을 희망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많은 동물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거라는 의미로요. 그런데 어떻게 폭로할 건가요? 그냥 온라인에 올리면 묻힐 수도 있어요. 김 대표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 좋은 기회가 있네요. 일주일 후에 루나가 대형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팬미팅이요? 유기동물 보호소 기부 바자회라는 명목으로요. 각종 언론사들도 오고 라이브 스트리밍도 한다고 하네요. 그 순간 완벽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 행사에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질문과 대답의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우리는 일주일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영상 증거 편집, 희망이 훈련 그리고 완벽한 시나리오 작성까지. 2023년 8월 12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홀. 루나와 함께하는 생명사랑 바자회 현장에는 800명의 팬들과 30여 개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오후 3시 루나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새로 입양했다는 하얀 말티즈 새끼를 품에 안고 나타났어요. 불과 생후 2개월도 안 된 듯 보이는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관객석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랑하는 아서를 잃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고, 이 작은 천사별이를 새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명은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위선의 극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의 토크쇼가 끝나고 드디어 질문과 대답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희망이는 김 대표가 행사장 밖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네, 뒤쪽 분.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루나님. 저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동물보건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루나는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2달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병든 몰티즈 한 마리를 구조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루나의 미소가 살짝 굳었지만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정말 신기한 버릇이 있어요. 코코넷네라는 말을 들으면 얌전히 잠자리에 들어가거든요. 루나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혹시 루나님도 아서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기억이 잘. 워낙 많은 교감을 나눠서요. 루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엔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제가 김 대표에게 미리 준비된 신호를 보내자 행사장 뒤쪽 문이 열리며 희망이가 등장했습니다. 어머, 그 강아지다. 너무 예쁘다. 관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가 희망이를 무대 앞까지 데려왔어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놀란 희망이는 불안해하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바로 제가 구조한 그 몰티즈입니다. 희망이는 루나를 보는 순간 온몸을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극도의 공포 반응을 보였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왜 저러지? 하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희망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저는 희망이를 다독이며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희망아, 코코넷네. 그러자 마법처럼 희망이는 그 소란스러운 무대 한가운데서도 즉시 얌전해지더니 제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반응이? 루나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새끼 강아지마저 그녀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쳤어요. 루나님, 이 아이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차근차근 하지만 날카롭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아,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아이인데요. 루나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 목소리는 기억나실까요? 저는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을 행사장 음향시설에 연결했습니다. 전체 관객과 온라인 라이브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날의 결정적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루나의 평상시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서 정말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 진짜 짜증나게. 이 병든 개새끼, 돈만 처먹고 갖다 버리든가 해야지. 루나의 차가디 차가운 진짜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간 800명의 관객들이 완벽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5초 후. 뭐야 이게? 설마 진짜야? 믿을 수 없어. 관객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동물 학대자잖아. 사기꾼이야. 온라인 라이브 채팅창도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루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이건 조작된 영상이에요. 가짜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화면에 루나가 보낸 DM 캡처가 떴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 다 끝났는데요. 새 강아지도 입양했고 그냥 보호소에 보내시거나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희망이의 치료 기록과 X-레이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발견했을 때 심각한 피부병과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며칠간 굶었고 방치된 상태가 최소 2주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동물병원 전문의 소견으로는 이런 상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기간 방치와 학대의 결과입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관객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루나 나와. 해명해. 동물 학대자. 사기꾼. 루나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함이에요. 저를 음해하려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위에 새끼 강아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루나가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아픈 것 같았습니다. 아, 시끄러워. 닥쳐. 루나가 무의식적으로 강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진짜 본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저 사람 완전 미쳤다. 그 강아지한테 왜 저래? 당장 내려와. 경호원들이 무대로 올라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시간 라이브로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영상은 불과 2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3일 후 루나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지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독자는 하루 만에 200만에서 3만으로 급감했고 채널은 잦은 폐쇄되었습니다. 2주 후 저는 희망이의 정식 입양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아서도 여름도 아닌 희망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는 카메라 공포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꼬리를 흔들며 포즈를 취해요. 코코넷네라는 신호에도 여전히 반응하지만 이제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와의 특별한 소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절망적이고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강아지의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루나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희망이의 치료 기록과 영상 증거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물 관련 콘텐츠 제작 금지 3년이라는 부가 처분이었어요. 그녀가 새로 입양한 새끼 강아지도 전문 보호소를 통해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가정에 다시 입양되었습니다. 진정한 동물 사랑은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리는 것도 수백만 구독자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는 것, 카메라가 없어도 매일 산책시켜주는 것, 늙고 병들어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묵묵한 돌봄이죠. 희망이를 통해 저는 매일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 정말 마지막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앞으로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예쁜 외모나 유행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결정해주세요. 그리고 동물 관련 콘텐츠를 보실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진정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희망이 같은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행복한 이야기든 고민이 있는 이야기든 모두 환영해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모여서 희망이 같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